청와대 직원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뉴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청와대 코앞까지 주요 정부기관 비상, 청와대 사랑채 직원 A씨가 광화문 인근 카페에서 지난 15일 30분 이상 머물렀다. 검사 대상 통보받고 무증상 상태에서 검사를 했는데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이 때문에 청와대 사랑채는 휴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의 직원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청사 3층 숙지실, 대기실 등 일시 폐쇄가 됐는데 박정하 대변인 청와대에 오래 계시잖아요. 네네. 이게 사랑채 직원이 확진됐는데 사랑채가 어떤 곳이고 뭐 하는 곳이고 사랑채 직원 확진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말씀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그 청와대가 소위 말하면 저희가 이제 본청이라고 하죠. 본청이 이제 대통령께서 주로 근무하는 본관이 있고 비서동이 있고 그다음에 춘추관이나 뭐 경호처 등 이 본청이 있습니다. 다행히 사랑채는 그 청와대 앞이 좀 개방이 돼서 많은 분들이 좀 다녀가셨을 텐데, 그리고 작년부터 청와대 인근에서 이제 집회가 많이 있어서 많이 보셨을 텐데, 그 분수대 옆에 집회가 건물이요? 있는 그 분수대 바로 옆에 있는 예. 부속 건물입니다. 여기서는 주로 이제 청와대 인근을 관광 오셨던 분들이 청와대에서 만들어진 기념품 같은 것, 그 다음에 기념사진 찍고 뭐 이러는 것인데, 몇 년 전부터 여기를 이제 청와대가 직접 그 관장을 하는 게 아니라 관광공사에 위탁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확진이 된 저 직원이 관광공사 자회사에서 위탁 관리 사랑채를 관리하고 있는 직원이 확진이 된 겁니다. 청와대가 폐쇄가 된다는 건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인데 예. 불행 중 다행, 이 본청이 아니라 이제 부속 건물에서 있어서 다행이긴 합니다만은 우린 바로 이제 청와대 대통령 근무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청와대 턱 밑까지도 지금 확진되고 예. 있는 상황이라 굉장히 대한민국 모두가 안전하지 않은 곳이라고 지금 판단이 되는 상황이고요. 저기가 사랑채 있고 분수대 있고 길 건너면 바로 청와대잖아요. 길 다녀가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은 4차선 도로 길을 바로 건너기만 하면 바로 그 청와대 본청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그 경호처가 있고 거기서 한 100m 정도 올라가면 본관이 있고 아주 인접해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뭐 유사시 언제라도 청와대 인근에서도 코로나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예, 어제부로 다시 300명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를 실시할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에서 확진자가 이처럼 많이 는다면 정부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집단 감염이 속출하고 있다. 자, 신규 확진자가 320명 어제 나왔죠. 사흘 만에 300명대 기록한 거고 구로구의 한 아파트에서 8명의 확진자가 집단 발생을 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집단 감염이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공포스러운 소식입니다. 그리고 금천구의 육류 가공 제조업체에서도 19명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이 구로구의 아파트 확진자를 통해서 확산된 걸로 추정만 현재 되고 있는데 회사 구내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 원인이 아니냐라고 조심스럽게 추정되고 있고요. 야, 이게 우리가 안 갈 수 없는 미용실, 늘상 가는 동네 미용실에서 9명이 지금 확진이 됐습니다. 최초 확진자가 미용실 직원 A씨인데 다시 한번 좀 띄워줄 수 있어요? A씨 동료와 가족 등이 현재 추가로 감염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라 말 그대로 우리 일상입니다. 깊숙이 파고들었는데 지금 미용실 같은 경우랑 아파트 같은 경우 보고 계신데 여러분들, 김재현 교수님, 네. 이분들이 방역 지침을 뭐 딱히 지나치게 위반하거나 범법 행위를 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조심조심 살면서 우리의 일상을 지킨 건데, 자, 미용실에서 그리고 아파트에서 구내식당에서 이게 뭐 특별히 그렇게 잘못된 행동이라 원인이 보이지가 않아요. 잘못된 행동은 아닙니다. 예. 지금 코로나19에 감염된다고 해서 내가 무슨 잘못된 행동을 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상황은 누구나 감염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스스로 조심하는 방법밖에는 없는데 지금 그 말씀하신 미용실 같은 경우에는 다들 미용실을 가시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이게 마스크를 항상 쓰고 있을 수 없는 환경이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를 손질하거나 어떤 행위들을 할 때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그 중에 감염자가 있으면 감염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미용실에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감염자인 손님이 와서 전파를 시키게 되면 미용실
직원이 감염이 되게 되고 그 직원들이 보통은 매개가 돼서 다른 손님들한테까지 크게 확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머리를 그럼 자를 때 손님들도 직원들은 당연히 마스크 써야 되고 머리를 자르실 때도 여러분들 되도록이면 마스크를 좀 써야겠어요. 머리 감을 때 좀 젖더라도 마스크 써야겠어요. 근데 이게 마스크를 쓰고선 이제 손질을 할 때 꼭 이제 커트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미용 행위들이 있잖아요. 이런 환경에서는 벗을 수밖에 없는 뭐 염색이라든가 파마라든가. 근데 특히 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상황에서 위험성이 있다라고 해서 많이들 방문을 좀 자제를 하신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짧다 보니까 꼭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가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이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고, 더군다나 이게 제가 이렇게 본 미용실들 중에는 그러니까 마스크를 잘 쓰고 하시는 미용사분들도 계십니다만 또 잘 안 쓰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쓰시는데 소위 얘기하는 뭐 턱스크라든가 뭐 코가 노출된다든가 이런 경우들을 제가 종종 많이 봤거든요. 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다. 그리고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곳이거든요. 미용실 자체도. 그리고 김정인 교수님, 이 은평구에 있는 미용실, 그러니까 우리 일상의 동네 미용실이에요. 이 작은 동네 미용실에서 9명이 나왔다는 것은 그 면적과 규모를 비교해 봤을 때 많은 편 아닙니까? 9명? 지금 직원들하고 직원들의 가족들까지만 확진이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에 방문했던 손님들도 다 전수조사를 지금 진행을 해야 됩니다. 손님들한테 전파됐을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잠시 후에 이 구로구 아파트와 집단 감염과 관련된 미스테리한 부분은 김정인 교수님 잠시 후에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진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골프 여행을 이 와중에 즐긴 부부를 포함한 7명에서 무더기 확진이 나왔습니다. 코로나 초기 일각에선 골프장은 안전하다. 자연, 넓다, 괜찮다. 근데 이제 그거 다 옛말이에요. 골프 여행 즐긴 7명 무더기 확진. 보실까요? 김해 도시공사 사장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24일 김해시청 간부회의에 참석을 한 바 있고요. 허성공 김해시장 등 20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경남 김해시청은 잠정 폐쇄가 됐고요. 그런데 이 김해도시공사 사장 A씨 부부가 지인 부부 6명과 전남에서 1박 2일 골프 여행을 했다. 지난 18일에. 그런데 그 8명 중에 무려 7명이 확진이 됐는데 24일에 간부회의에 참석을 해서 김해시청도 지금 폐쇄가 됐고 허성공 김해시장 같은 경우도 걱정스러운 그런 지금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인 교수님. 네. 부부 동반 골프 여행을 갔는데 8명 중에 7명이 감염이 됐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골프 때문에 그런 것 같지 않고요. 그래요? 지금 1박 2일 여행을 다녀온 1박 거거든요. 2일? 그러니까 그 6 가족, 그러니까 부부가 12명인데 같이 하룻밤을 같이 보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식사도 하고 여러 가지 접촉이 있는 과정에서 처음에 누군가로부터 감염이 됐을 걸로 보고요. 그 다음에 감염자가 김해시청에서 있었던 회의에 참석을 하면서 김해시청까지 이렇게 확산이 되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 동아일보가 이런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시군구 우리나라 지금 226곳이거든요. 이 중에 93%인 209곳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요. 앞서 우리가 국회, 청와대, 서울종합청사, 지금 김해시청까지 봤지만 전국 어디 모두 다 이제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다 확산돼 있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다 조심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잠시 후에 오늘 새로 발생하는 신규 확진자 수치가 나오면 그때 다시 김정인 교수님 모시고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